조르지뇨가 또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랑 유로 우승하면서 발롱도르에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발롱도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마스 특별 기획입니다. 지금까지 아르마스에서는 광운대학교 스포츠, 특히 축구에 관한 기사와 영상만을 다뤘었는데요. 저희가 해외 축구에 관심도 많고 다뤄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로 2020의 활약을 두고 베스트 11을 기획했는데요. 아르마스 취재팀 이주혁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마스 취재팀 이주혁입니다. 네, 이번 베스트 11은 저와 주연님 그리고 기획을 도와주신 황준석 PD님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것이고요. 촬영에 앞서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적합한 포메이션을 찾다 보니까 4-3-3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골키퍼부터 가보죠. 유로 2020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골키퍼는 누군가요? 네, 넘버원 자리는 돈나루마 골키퍼를 배치했습니다. 덴마크의 선전을 이끈 슈마이켈 골키퍼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대회 최우수 선수 자리에 오른 돈나루마를 배제할 수 없었죠. 유로 전경기에 출전해 3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2번의 승부차기에서 팀의 승리를 이끈 바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슈마이켈의 아버지가 92년 골키퍼 MVP 수상을 했는데 그거 이후로 29년 만에 골키퍼 수상입니다. 이때 심지어 돈나루마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탈리아는 7경기 중 3경기 클린시트, 4경기에서 각각 1실점만을 기록하며 우승했습니다.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 돈나루마가 지금 FA로 플레이했는데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제 골키퍼를 봤으니까 수비 라인을 알아볼 차례겠죠. 먼저 센터백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센터백 두 자리에는 맥과이어와 보누치를 꼽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이견이 없죠. 그렇죠. 잉글랜드가 대회 내내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띈 이유는 리더 맥과이어의 존재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잉글랜드는 대회 2실점, 필드골은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맥과이어는 5경기에 나서서 34번의 리커버리를 보여줬고 25번의 클리어링에 성공했습니다. 유로 랭킹 3위로 대회를 마무리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누치를 꼽았는데요. 보누치도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소속팀에서는 약간의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국가대표팀으로서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보누치는 결승전 포함 2번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고요. 경기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7경기 모두 출전해 팀의 단단한 수비를 이끌었죠. 짝꿍 키엘리니와의 호흡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잉글랜드와 이탈리아는 각각 클린시트 5경기와 3경기를 기록하면서 대회 1, 2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개인적으로 키엘리니가 어깨도 물리고 나체 사진도 찍히고 막 말디니한테 멱살 잡혀서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정감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국가대표 커리어를 쌓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 다음에 풀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백으로는 루크쇼와 스피나촐라를 선택했습니다. 좌풀백만 2명인데 루크쇼와 스피나촐라를 빼놓고 베스트 11을 짜긴 조금 그래서 그렇죠. 네, 덴마크의 메을레 선수와 잉글랜드의 카일 워커 선수가 강력한 우측 풀백 후보군이었으나 그래도 이 두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네, 루크쇼는 지난 시즌 메뉴에서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유로에서까지 이어서 보여줬습니다. 결승전 득점까지 큰 무대에서도 활약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펼쳐 보였고요.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루크쇼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술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 같고요. 3백과 4백을 대회 내내 오갔지만 전술적인 기존 유사했는데 루크쇼의 공격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좌측 비대칭 전형을 선택하면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이따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줄이고 스피나촐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나촐라는 이탈리아 전술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벨기에전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아쉽게 낙마했지만 이전까지 보여준 모습은 최고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네요. 엄청나죠. 만치니 감독도 좌측 비대칭 전형을 선택하면서 스피나촐라의 영향력을 활용했습니다. 스피나촐라는 공격 시 좌측면으로 넓게 벌려서 측면 공격을 전담하고 우선 패싱 능력과 탁월한 볼 감각을 바탕으로 플레이메이킹까지 전담했습니다. 노련함이 바탕이 된 수비 그리고 적극적인 오버래핑 이후 빠른 백코트까지 좌풀백으로서의 역량을 100%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네요. 덕분에 인시니에게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파이널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던 그런 파생 효과까지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후백은 모두 결승팀에서 나왔는데요. 루크쇼는 워낙 이게 지난 시즌부터 활약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지난 시즌 챔스 우승팀 주전 풀백인 벤치렐도 명함조차 내밀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피나촐라 선수도 대회에 굉장히 핫했는데 아킬레스건 부상 이게 선수 생명에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잘 회복해서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드필더인데요. 미드필더 세 자리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죠. 네, 중원 세 자리에는 페드리와 부스케츠 그리고 조르지니를 넣었습니다. 여기도 큰 이견은 없을 듯해요. 그렇죠. 먼저 스페인의 두 선수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페인의 3미드를 모두 넣고 싶었는데요. 스페인의 중원은 철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아래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포지션 67.1%로 1위, 패스 성공률도 89.6%로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중원의 역량이 커야 하는 지표들이죠. 부스케츠는 3미드의 가운데에서 경기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패스를 공급해주고 경기 템포를 조절해주면서 공수 조율을 담당해냈습니다. 대회 직전 코로나 이슈로 조별리그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까지 감안한다면 부스케츠가 얼마나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스케츠는 이 코로나에 대한 후유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또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좋은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페드리를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페드리는 미드진에서 한층 높은 위치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코케가 그 보호자 역할을 철저하게 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케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서 수비 시에는 부스케츠와 함께 1차적인 저지션을 구축해주고 이제 공격 시에는 우측 공격으로 나아가서 그 페드리에게 좌측 공격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파생시켰다고 할 수 있네요. 페드리는 이에 따라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저풀백 알바 그리고 좌측 윙어 페란 토레스와 끊임없는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공격 전개를 담당해냈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93%에 육박하는 수치이거든요. 공격적인 역할을 맡은 미드필더로서는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페드리는 이번 대회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번 대회에 정말 센세이션 했는데요. 다음 미드필더는 누군가요? 네, 조르지뉴를 다음 미드필더로 선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치니 감독의 조르지뉴 활용 방식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조르지뉴가 이렇게 활동량이 좋은 선수였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첼시 팬 입장에서. 조르지뉴 점점 발전하고 있죠. 사실 이게 점점 육각형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아주 좋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죠. 조르지뉴도. 네, 이렇듯이 만치니 감독은 조르지뉴에게 홀딩 미드필더의 역할만을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중원에서 좌우 전환 그리고 공격 전개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겼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점인 짧은 패스와 경기 운영 능력 등 이러한 능력들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공수의 매개체 역할을 해낸 것은 당연했고요. 마지막 결승전 케인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가 성공을 거둔 점도 인상적이네요. 조르지뉴가 이번 대회 수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부스케츠도 워낙 클래스 있는 선수니까 이번 대회도 명불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르지뉴가 마지막 승부차기 때 이제 실축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의도된 실축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조르지뉴가 축구의 신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에게 우승을 너네가 우승을 딱 마무리해라. 이 신은 가만히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르지뉴가 또 이번에 챔피언스리그랑 유로 우승하면서 발롱도르에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발롱도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가 코파 우승하고 대회 MVP까지 타고 득점왕, 부흥왕 다 탔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래도 축구의 신인데 가능하지 않을까. 포디움? 포디움? 포디움 정도는 들지 않을까요? 포디움까지 인정하겠습니다. 포디움까지요? 네. 이번 대회는 경기당 2.79골이 기록이 되면서 지난 유로보다 훨씬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화려한 공격진들 누가 있을까요? 네, 공격진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노미네이트 선수들부터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4경기 4골을 넣은 스웨덴의 포스베리, 4경기 5골 1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오른 포르투갈의 호날두, 5경기 5골을 넣은 체코의 쉬크, 이번 대회 최고의 발견이라 칭할 수 있는 덴마크의 담스고르까지 아쉽게 베스트 11에 오르지 못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루카쿠 선수를 선정했어요. 네네. 여기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루카쿠가 굉장히 많은 충격적인 장면들, 본인이 혼자 캐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벨기에의 성적 때문에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탁월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긴 합니다만 저희의 선정은 루카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키에사, 케인 그리고 스털링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잉글랜드의 공격수들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루크쇼를 이야기할 때 전술적인 설명은 뒤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스털링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잉글랜드가 우측에서 공격 작업을 진행하고 좌측에 라인을 올리며 마무리를 가져가는 스탠스를 띄었는데요. 결승전에서는 약간 그 반대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만 경기 대회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성향을 띄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루크쇼가 좌측 윙어처럼 움직이고 스털링이 좌측 하프 스페이스 내지는 최전방에서 득점에 적극 관여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이널에서도 영향력이 엄청났죠. 사우스게이트의 이러한 선택은 루크쇼와 스털링 활용에 최정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털링은 선수 특유의 움직임이 공간이 주어졌을 때 빛이 발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선택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 시즌 맨시티에서 아쉬운 경기력이었지만 유로에서는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네요. 케인은 대회 초반 부진한 게 사실이죠.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적 관련 이슈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맨시티가 가장 대두되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 스페인 일부 클럽까지 많은데요. 이적할 것 같나요? 아무래도 케인은 이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선수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레비가 놔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로피도 이번에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열망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케인은 토너먼트 중후반으로 이어지면서 제품을 찾으면서 유로 대회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파이널 서드에만 국한되지 않는 넓은 활동 범위 아래서 1.5선 내진 2선까지 내려와주면서 공격적인 관여도를 높게 가져갔는데요. 근데 마지막 단 한 걸음이 상당히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케인은 정말 본인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유로 움직임도 토트넘에서 이번 시즌 보여줬던 움직임과 유사했죠. 굉장히 비슷했죠. 마지막으로는 이탈리아의 크랙 페데리코 키에사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담스고르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결승전에 출전했고 결승전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키에사 선수를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날카로운 움직임 그리고 탁월한 스피드에 기반한 트랜지션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결승전에서도 홀로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하게 됐는데 빠르게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페데리코 키에사 선수도 이번 유로 대회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아르마스 선정 유로 2020 베스트 11을 짜보았는데요. 이번 유로는 특히 이슈가 많았어요. 애초에 시작도 1년 미뤄지기도 했고 대회 중 선수들의 코로나 이슈라든지 에릭센의 심정지 사고와 그에 따른 덴마크 선수들의 선전 그리고 호날두의 A매치 최다 골 타이기로 잉글랜드의 우승 도전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회 중 코로나 이슈를 가장 크게 겪은 팀은 스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이 4강까지 올라가서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하거든요. 특히나 4강전 이탈리아와의 매치업은 스페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경기력을 펼쳤지만 아쉬운 결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부스케츠와 코케 그리고 페드리로 구성된 이 3미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솔직히 조르지뉴로부터 구성된 그 3미들보다 저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안 뽑혀서 아쉽다. 이 선수는 왜 들어가냐?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 11은 이거다라고 싶은 것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특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야? 다음 특집은 뭘로? 다음 특집은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